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이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금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제가 조금 만들었던 거하고, 어제 이 쇼트트랙 사건 이후에 나왔던 부분들 문제하고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좀 섞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이 지금 최근 중국이 계속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북공정이라는 얘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동북공정을 중국이 자꾸 하는 이유, 그리고 안에 내가 어떤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의 최종 목적이 뭔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동북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동북공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서남공정도 있고요. 동북공정도 있습니다. 동북공정은 할 얘기가 많아서 못 썼어요. 자, 이 동북공정의 바탕에는 중화사상을 이 베이스로 두고 있는데 모든 게 다 중국 중심, 다 우리 거! 뭐 이런 개념을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걸 깔고 보셔야 돼요. 다 우리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자, 서남공정부터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서남공정의 이 시작, 그러니까 서남공정의 근거죠. 어떻게 보면. 그 근거의 시작은 13세기 몽골의 중국 지배에서부터 유래를 했는데, 사실 몽골족은 우리 이 동아시아 계열 쪽에서는 다 이제 몽골 계열 쪽이니까 중국 애들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13세기 우리가 알고 있는 징기스칸 있죠. 이 징기스칸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세조 쿠빌라이칸 때 들어와가지고 중국 전체를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호를 원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몽골 땅, 티베트,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니, 요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원나라 때 영토거든요. 요게 지금 원나라 때 영토인데, 이게 세조 쿠빌라이칸 때 영토인데, 유럽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폴란드 앞에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중동 지역 근처까지도 갔었었고, 동쪽으로는 끝까지 해서 일본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까지도 일단은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런 정도로 세계 최대의 이 영토를 가졌던 나라잖아요. 이 개념에서 요 구분, 요 자리 부분, 요 동네, 요 서와 있는 동네, 요 동네 다 우리 거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좀 더 현대적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보면 1950년도에 중국과의 전쟁에서 티벳이 패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티벳과 전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때 우리 거였으니까 니네는 우리 거 했는데 티벳 애들이 니 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됐다 한판 떴죠. 떴는데 티벳이 코피가 터졌습니다. 터지고 나서 결국 이 달라이라마 14세가 이 자치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95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이 사부작 해가지고 얘들을 하나씩 다 자기들 걸로 만들면서 완전 장악을 시도했던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59년부터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노?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독립을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티벳 쪽의 문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까지 연결돼 있는, 그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화 쪽, 옛날 서화 있던 자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동북공정은 이제 우리나라 쪽입니다. 우리나라 쪽인데, 자, 이게 지금 송나라 때 영토예요. 송나라 때, 그러니까 제가 송나라 때 영토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제 중국이 이 전통 민족 한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나라 이름 한자가 아니라 한나라 한자를 쓰는 이 한족의 출발점의 국가가 사실은 한나라잖아요. 이 한나라에서 온 거잖아요. 이게 우리 한문 한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한자 관련돼 있는,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잘 안 써집니다. 어쨌든 이
한나라 때 내용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거 넘어가서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입니다. 그리고 명청으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제 송나라 때 영토가 이렇게 돼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요 서하라고 돼 있는 요 자리 있죠. 요 서하라고 돼 있는 요 자리가 지금 티벳 있는 자리,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는 자리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얘네 영토가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원나라 때 이렇게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 따르면 여기에 있는 애들도 다 중국이 지네 거 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자, 요게 지금 명나라 때 영토예요. 명나라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주원장이, 농민 출신 주원장이가 세운 나라잖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있는 지역, 티벳 지역, 이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때로 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청나라 때 딱 들어와서 이걸 다 먹었거든요. 이렇게 먹었으니까. 지금의 중국도 이렇게 해갖고 지금 먹은 상태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는 여기도 더 확장을 시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요 자리들도 다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건데, 이 위로는 러시아니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고, 이쪽 땅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나라 말기 때, 중국 청나라 말기 때, 이 자리, 뺏긴 자리인 거고, 여기 연해주 지역 쪽은, 중국한테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베이징 조약을 통해가지고, 이 중재를 해줬던 대가로 러시아한테 넘겨준 땅이니까 이거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고, 이 나중에 간도 얘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참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일단 얘네들의 근본 그 얘기는 이때 우리 땅이었으니까 지금 이때도 그렇고 이게 중국 전통 한족이 세웠던, 청나라는 중국 전통 한족이 아니잖아요. 만주족, 여진족이잖아요. 지금 여진족이 없어졌죠. 지금 보면 중국이 55개 정도의 소수민족, 그 다음에 한족 대부분의 90% 이상의 대부분의 한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족이 세웠던 나라는 내가 한족인데 한족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만, 요즘에 우리 중국 사람들 중에 뭐 제가 중국 사람들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저기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해보면 나는 흉노족 자손인데, 갈족 자손인데, 저족 자손인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진족 자손인데 없습니다. 거란족 자손인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민족들은 뭐 지네 걸로 만들든 어떻게 하든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남아있는 민족들 것도 지네 걸로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자, 동북공정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동북공정이 일단 현대사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고조선 역사 왜곡이 역사 학계 쪽에서 조금 있었어요. 물론 근본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 기자조선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자조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초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긴 한데, 얘네들 근거가 거기고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본격적인 동북공정은 2002년도 중국의 동북 삼성, 여기에 이제 지린성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역사문화 연구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게 시작이 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신경도 안 쓰고 허허벌판에서 비바람 다 두드러 맞으면서 마모를 다 겪었던 이 광개토학 능비. 이 광개토학 능비 같은 경우 이렇게 딱 유리문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보존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설명서를 하나 붙여놨죠. 중국, 그러니까 이 수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고 무렵인데, 고 전에는 위진 남북조고요 시대인데, 요때 중국의 지방 정권 중에 하나인 고구려라는 나라의 왕의 비석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딱 외국인들이 가서 봤었을 때 고구려라는 나라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구나.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지방에 있는 나라구나, 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웅녀상도 또 하나 만들어 놨죠. 웅녀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우리 그 단군 신화를 적어 놨어요. 단군 신화를 적어 놓고 여기에 역시
중국 주나라에서 봉건을 해줬던 지방 정권 중에 하나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우리 웅녀상이 중국이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진해 지방 정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차곡차곡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관심 조금 가졌다가 관심 안 갖고 하는 그 사이에도 얘네들은 계속해서 이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뒤로 넘어오면서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뭐 많이 아시잖아요. 김치하고 파오 차이. 우리 김치는 숙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뭐 저도 이쪽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숙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파오 차이는 걔네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겉절이 정도에 해당하는 이게 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사실 김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빨간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이 김치는 임진왜란 때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본 애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고추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빨간 김치, 고추가 들어간 김치가 사용됐습니다만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백김치부터 시작을 해서 물김치 이런 기록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때 중국에 이런 뭐 기록들이 있느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김치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파오 차이가 만약에 시작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얘네들도 그거하고 비슷한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하고.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거고, 한복과 한푸도 뭐 사실 저도 이쪽은 전혀 문외 아닙니다. 문외 아닌데 오늘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아주 얕은 지식으로 조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일단 한복은 우리 뭐 많이 알다시피 위아래 이 저고리와 바지 이렇게 두 개 돼 있거나 저고리 치마로 돼 있잖아요. 두 벌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두 벌인 거에다가 우리는 특히 이제 여자들의 경우에는 치마 안에다가 옷을 여러 벌을 넣죠. 여러 벌을 넣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투피스고 안에 여러 벌이고 바지를 입습니다. 속바지를. 근데 중국 이 한푸 같은 경우는 한 벌이잖아요. 한 벌. 치파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네 거라고 지네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크게 강조를 안 해요. 한푸, 이게 원래 한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국에서 얘네들도 정말 나쁜 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어원이 한나라 때 그러니까 기원전 20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AD 200년대까지 해가지고 그때 한나라 사람들이 다른 이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표현했던 그 방식이 한푸입니다. 중국 애들이 얼마나 진해 중심적이냐면, 이 중화사상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얼마나 중국 애들이 진해 중심이냐면, 진해는 세상의 중심이고 북쪽에 사는 오랑캐가 있어요. 북적이라고 부르죠. 남쪽에 사는 오랑캐가 있어요. 남만이라고 하죠. 이 적자가 오랑캐 적자고요. 만자도 오랑캐 만자입니다. 요게 이제 제갈량이 6번 정복했다가 놔줬던 베트남 그 선조들이잖아요. 그렇고 서쪽 같은 경우에 역시 지금 티베트 쪽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쪽 오랑캐 융자를 씁니다. 동쪽은 동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봤죠. 동이라고 해서 동쪽 오랑캐 이자를 씁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다른 애들 우리만 입는 옷 해서 한푸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지금 중국의 어떤 사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사전들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한나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정부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이 중국 사람들이 입었던 모든 옷은 다 한푸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옷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 한나라가 망하고 삼국지 시대가 와요. 삼국지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제 위진 남북조의 시작인데, 위진 남북조에서 결국 북조가 통일을 했잖아요. 위진 남북조
북쪽에는 56국이 있었는데 5부족의 오랑캐, 아까 말씀을 드렸던 흉노, 뭐 선비족, 갈저, 강, 얘네들을 다 내려와가지고 얘네들 중에 선비족이라고 하는 애들이 통일을 했던 나라가 북이었고, 그 북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수나라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물론 그 똑같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북위에서 수로 이렇게 뺏기게 되는 개념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게 이제 28년 만에 망하고 그 뒤에 당나라가 들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나라가 어땠어요? 당나라는 국제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서남아시아 지역이나 이쪽까지 전부 다 문화를 다 받아들였던 나라예요. 그럼 그때 만들어졌던 모든 옷들, 그때 당시에 지배층이 입었던 모든 옷들 다 이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규정 자체를 얘네들이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2000년대 얘네들이 이 동북공정을 시작을 하면서 한푸 부활 이 단체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한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얘네는 한 벌짜리 옷이고 안에 속바지를 입는 것도 아닌 거고, 우리는 한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이번에 개막식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끝까지 보신 분들 좀 하면서 조금 화가 날 수도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한복 입고 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에 아리랑이 울려 퍼졌잖아요. 88 서울 올림픽 때 기억하시나요? 아리랑 나왔었죠. 그 아리랑이 요번 베이징 올림픽 때 울려 퍼졌잖아요.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이게 2011년도에 중국이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55개의 소국이 갖고 있는 소국의 모든 문화는 다 우리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린 미국에 가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그 코리아타운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차이나타운이 있으니까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중국 애들이 있고 한국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 문화는 다 우리 거,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여진족이나 흉노족, 갈적, 강, 선비, 얘네들 민족들은 없어졌어요. 없어진 문화에서 지네가 다 동화를 시켰으니까 없어진 거단 말이죠. 그래들의 문화를 지네 걸로 얘기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지금 멀쩡하게 남아있는 민족 국가들에 있는 문화까지도 다 지네 거, 이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 양심이 없는 놈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들이라는 거죠. 그나마 2006년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한테 야 이거 쪽바로 해! 라고 계속 시정을 요구해서 2007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는데요. 그 뒤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화공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은근히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동북공정이나 서남공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건,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55개의 소수 민족들과 대다수의 한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티벳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면 티벳,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쪽, 이 서남공정, 이거 지금 강력한 독립운동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인정하게 될 경우에 그 외에 있는 자치구들 있잖아요. 10여 개의 이 자치구들 쪽에서 이 소수민족들 중에 조금 규모가 큰, 우리 지금 지린성 쪽에 있는, 지린성에도 조선족 자치구가 있잖아요. 연변, 얘네들 다 독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라가 쪼개진다는 거고 국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독립을 인정을 시켜주게 되면 나머지 다 우후죽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를 시범 케이스로 완전 두드러 잡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중화 사상을 근간으로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의 현대 국가 상황에서 놓고 보면 물리력을 사용한 국력 확장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있죠. 누구? 기억하시나요? 푸틴. 크림반도 2014년도에 물리력, 군사력을 사용해서 잡아 먹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유럽하고 관계 안 좋고 제재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 문화 공정을 통해서 향후 자신들의 입김을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흡수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동북공정을 그냥 인정해주고 넘어가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이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홍콩이나 대만처럼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대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순원이 독립시켜가지고 청나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 만든 다음에 장제스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었죠. 너무 얕잡아본 부분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본토를 다 뺏기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대만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제 역으로 역전이 돼서 이 지금 중국, 이 공산당의 중국, 이 중국이 대만 니네는 원래 우리 거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대만은 국호 자체도 차이니즈 타이페이잖아요. 중국 아래 지방 정권처럼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중국 아래의 대만으로 표현이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독립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독립돼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완전히 중국과는 다르니까 지금은 당장 뭐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했던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연장선에서 얘네들이 지금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한국을 설명할 때. 우리가 2010년도에 간도를 2010년도까지 중국의 국제사법재판소에다 제소를 했었어야 되죠. 제소를 해서 계속 이 문제를 분쟁화 시켰어야 되는데 2010년도에 당시에 정치하셨던 분들, 지금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중국이 겁이 났죠. 그래서 이거 아무도 제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분이 국회에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소위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발렸죠. 누구도 동조를 안 하는, 왜 중국한테 잘못 보이면 죽을 수 있어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간도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찾아올 수 없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언젠간 우리가 찾아와야 할 땅인데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말 비상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일본, 독도 문제 195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우리나라 정부에 공식 항의서 전달하고 있죠. 왜? 이 국제법상에서 언젠가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건 지금 계속해서 뺏기니 만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뺏긴 건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하면 이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대로 그냥 놔두면요.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끼리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고 있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란 나라는 원래 중국의 속국이었어 이렇게 인식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위험하고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 유럽이든 아프리카 쪽이든 중동 쪽이든 미주, 남미 이런 쪽에 각국의 어떤 이 문화나 학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에 연구하는 학회나 단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쪽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면서 우리의 문화나 이 역량을 자꾸 그쪽에다 심어줘야 합니다.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배울 부분은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 돼 있는 거고 유럽 애들이 아시아 애들 다 무시를 해도 일본 무시 못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돈 남는다고 자꾸 인마이 포켓 하시지 마시고 국가에 남는 돈 딴 데 자꾸 다음 내년에 이 돈 안 쓰면 내년에는 이 돈 못 받으니까 그냥 다 쓰자 해가지고 그냥 막 쓰지 마시고 학술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지도 만드는 쪽, 그다음에 학문 연구하는 쪽, 대학교 연구 단체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자꾸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알려서 중국의 잘못된 부분, 일본의 잘못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알려야 우리가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요. 언젠가는 우리가 일본한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든지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습니다. 장담 못합니다. 지금 상태 같으면.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 설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정말 나중에 가서 우리 후손들은 정말 큰 코를 다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미없는 얘기였는데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